안녕하세요. 브레인리더 설재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적장애 아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뇌파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장애라고 하면 기능 발달이 덜 된 것이고 선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가 결론입니다. 일단 약이 없고요. 정신의학과에서 진료는 약이 없습니다. 약을 쓴다면 그냥 ADHD 아이들한테 집중력을 높여주는 약을 쓰는데 실제로 지적장애 아이들한테는 효과가 그렇게 썩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주로 ADHD 아이들은 행동이 조절되지 않고 좀 과잉행동이 심한 아이들이 조금 차분해지는 효과라든지 좀 집중이 좀 나아지는 어떤 그러한 결과지만 지적장애 아이들은 이제 지능의 발달이 덜 되고 인지력 자체가 저하된 것이 돼서 집중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 주의력 장애하고는 원인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ADHD는 이제 전두엽 쪽에서의 어떤 기능이 흥분되어 있거나 저하되어 있거나 이런 것이 원인이지만 지적장애는 전두엽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정엽이라든지 측두엽과 같은 이런 뇌의 다른 부분, 전두엽 이외의 부분의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이제 강화시켜주거나 그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약들이 현재 연구가 덜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정량화 뇌파라고 하는데 QEEG라고 합니다. 즉 뇌파의 그 상황이 있습니다. 느린 뇌파는 천천히 파형을 그리게 되고요. 빠른 뇌파는 빠르게 뇌파가 움직이고 초빠른 뇌파는 매우 빠르게 이 같은 시간에 몇 번을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주파수가 다른데 천천히 움직이는 뇌파도 필요하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그런 뇌파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지적장애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천천히 나오는 이 델타파 영역이 정상인들에 비해서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뇌가 천천히 행동해야 되는 그 기능이 과하게 나옴으로 인해서 뇌가 활성화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정상 속도로 움직여야 되는 어떤 그 영역의 뇌파보다도 우리가 잘 때 나와야 되는 뇌파가 일상생활에도 많이 나오고 있다면 이 아이는 깨어있지 않은 상태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뇌파의 그 질적인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질적인 상태의 그 멍한 뇌파가 정상으로 될 수 있도록 좋아질 때 이 아이의 인지 기능이 개선이 될 수 있고 생각이 빨라지게 되고 정보가 빨리 입력이 되고 표현이 빨리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델타파가 25가 정상인데 지적장애 이 아이는 한 50이 나오고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아이가 50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타의 치료를 하더라도 이 델타파 자체가 줄지 않는 50의 상태에서 지식과 경험과 많은 체험들이 쌓인다 하더라도 이 50의 상태는 쉽게 바뀌지 않는 상태죠. 왜냐하면 선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50을 35, 30, 25, 20으로 선천적인 이 뇌파 자체가 줄어들어서 정상 수준으로 갈 때 이 아이의 멍한 상태는 줄어들게 되고 뇌의 활성화 상태는 높아지게 됩니다. 즉 외부의 정보를 잘 알아듣고 안 가르쳐줘도 알아듣게 되고 대충 보고도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 가르쳐준 것을 더 오래 기억하게 되고 그것이 쌓이다 보면은 지적인 기능이 올라가게 되고 정보가 쌓이게 되면서 문제 해결력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정보가 잘 안 들어오고 졸리고 멍한 상태에서 입력이 안 되는 상태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으로는 인지 기능이 나아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장애 치료에 있어서는 교육적인 치료도 물론 필요하지만 타고난 기능, 선천적으로 약하게 타고난 뇌의 이런 멍한 상태, 즉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가 과도하게 나와서 뇌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은 그 상태를 치료해줘야 되고 그것에 꼭 필요한 한약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써야 되는 약제들이 있어요. 보약으로 전혀 되지 않아요. 그런 약을 써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로 한 신경인지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뇌파 바이오 피드백이나 IM 훈련이나 성지각 훈련들이 있는데 무조건 한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 굉장히 섬세한 치료법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을 해보고 3개월 단위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평가함으로써 아이한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치료 방법대로 진행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한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약을 먹는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뇌파가 잡히는 한약을 찾아내느냐가 이제 치료에서는 중요한 것이죠. 정신과 약을 무조건 먹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 정신질환에 맞는 그 약을 써서 효과가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한약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약을 일주일 단위로 약을 주고 있습니다. 일주일 먹어보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있으면 그대로 가면 되는데 이 아이 때 효과가 없다면은 더 나은 약을 찾아야만 되는 거죠. 약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이 수십 수백 가지가 넘게 있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맞는 약을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약을 찾는 과정을 한 아이 한 아이마다 섬세하고 세밀하고 정확하고 꼼꼼하고 확실하게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아이가 조금씩 그 뇌파가 잡히기 시작하고 그것이 충분히 잡히고 나면 한약이나 신경리 치료를 안 하더라도 그 기능을 회복한 상태로 나머지 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브레인 리더 한의원에서 하고 있는 한방 치료의 실질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의원 하면 그냥 진료하고 약 하나 주고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니고 굉장히 까다로운 진짜 장인이 해야 되는 그런 처방의 과정을 브레인 리더 한의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과와 소통과 치료 과정에 대해서 환자와 부모 그리고 저희가 셋이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하고 정보를 정확하게 주고받아야지만이 치료가 잘 이루어지지 그냥 치료해주세요 하고 그냥 맡기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약을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곤란함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프로세스를 이해해 주신 상태에서 치료를 받으셨을 때만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